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스타트업 1화 첫 장면과 4화 마지막 장면, 영실이의 운세 타령 기억하시나요? 오늘 날씨를 묻는 지평이에게 영실이는 뜬금없이 오늘의 운세를 말해줬습니다. 오늘은 운명의 신이 당신의 잔잔한 일상에 미풍을 불어보내는 날입니다. 과거에 스쳤던 인연을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인연은 봄날의 미풍처럼 다가오지만 훗날 한겨울의 늦바람처럼 심술궂게 돌변해 당신의 순조롭던 인생의 항로를 이리저리 바꿔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스타트업 9화 지평이와 도산이에게 불어온 달미라는 봄날의 미풍이 한겨울의 늦바람처럼 돌변해 순조로워 보이던 인생의 항로를 바꿔버렸습니다. 달미가 더워하자 에어컨 온도를 낮춰주는 세심함을 가진 지평이, 한강뷰가 보이는 집, 비싼 차, 이 모든 것과 바꿔도 될 만큼 지평이에게 달미는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고길동 티셔츠를 입은 지평은 도산이가 둘리 티셔츠 입고 혼자 달미 집에서 자는 건 막아냈어요. 하지만 달미와 도산, 할머니 셋이서 가는 여행에 끼어들 핑계는 만들지 못했죠. 달미를 실망시키는 건 싫지만 이대로 마음과 진실을 숨기는 게 더 싫은 지평. 원덕 할머니에게 달미를 좋아한다며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도산이와 달미가 멀쩡하게 사귀고 있는데 너가 이러면 안 된다는 할머니의 말에 내가 안 멀쩡해요. 신경 쓰이고 욕심나고 억울하고. 이 대사 듣는데 제 마음만 찢어졌나요? 지평이의 마음을 모두 표현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우리 순딩이는 달미와 도산이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다는 할머니의 애절한 부탁을 모른 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평은 달미보다는 원덕 할머니를 선택하며 달미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핫도그 가게 앞 벚꽃나무 편지함에 넣어둔 달미의 편지를 찾으러 간 지평은 운명의 장난처럼 달미를 마주칩니다. 전 지평이를 매우 아끼지만 9화에 나온 도산이의 서사도 많이 공감됐어요. 도산이가 그동안 삼산택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해 의기소침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15년 전 수학 올림피아드였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최연소 금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은 도산이에게 무거운 짐이었죠. 딱 한 문제를 못 풀고 있을 때 때마침 바람에 날린 시험지에서 모인 풀이과정 한 줄. 누구나 이렇게 우연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지 않는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답을 본 것도 아니고 풀이과정을 본 것이지만 컨닝을 했다는 사실은 난 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무게감에 짓눌리게 했습니다. 그때 불어온 바람은 행운이 아니라 도산이의 자존감을 허무는 매서운 돌풍이 되었죠. 그리고 지평이가 불어다준 달미라는 바람은 행운처럼 느껴졌지만 화려한 폭죽처럼 아름답지만 금방 터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던 금메달처럼 달미도 처음부터 내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도산이를 흔들었죠. 도산이는 자신을 평생 괴롭게 했던 컨닝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달미가 다른 사람을 통해 진실을 알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말하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죠. 달미가 출근 전 핸드폰 배경화면만 확인하고 가져갈 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 핸드폰으로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의 핸드폰에서 지평이 문자를 본 달미는 편지함 앞으로 찾아갔고 그곳에는 지평이가 있었습니다. 마침 도산이에게 걸려온 전화. 도산이는 당연히 편지를 주고받았던 장소를 말하지 못했고 전화를 끄는 달미는 도산이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거부했습니다. 지금의 달미라면 도산이와 지평이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인 할머니까지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심정이겠죠. 널 위해서 그랬어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게 용서하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달미가 알아내기 전에 도산이와 지평이가 먼저 말해줬다면 조금 덜 기분이 나빴을까요?
앞으로 달미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